조금씩 천천히 자연 식물식.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채식이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치매가 오셔서 같이 돌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같이 요양보호사 수업을 들었던 분들 중 요양병원에 취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양병원에는 50대부터 병원에 입원하셔서 20년을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답니다. 엄마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도 4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그분들도 사고든 질병이든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될 것을 예상을 못 하셨겠지요. 그래서 건강할 때 더욱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질병으로 병원에서 삶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자연식물식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의철님의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입니다. 채식과 건강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먼저 황성수 박사님의 추천사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는 사활이 걸린 중대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먹는 대로 몸이 되기 때문이다. 젖먹이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몸이 자라는 것을 보면 젖이 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고 디젤을 연료로 쓰는 자동차가 있다고 치자. 만약 가솔린 차에 디젤을 주입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답은 뻔하다. 의학과 의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정밀한 의료기기와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있다. 사람들의 위생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럼에도 새로운 병과 고치지 못하는 병이 늘어나고 한 번 생기면 평생 동행해야 하는 병도 많아지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현대의학과 의술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게 혹시 먹는 것은 아닐까? 식품에는 두 종류가 있다. 육식이라고 부르는 동물성 식품과 채식이라고 부르는 식물성 식품이다. 동물성 식품에 속하는 것은 육류, 생선을 비롯한 어패류, 계란을 비롯한 동물의 알, 우유를 비롯한 동물의 젖이 있다. 식물성 식품에 속하는 것은 곡류, 콩류, 견과류, 감자류, 채소, 과일이다. 이 두 종류의 식품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동물성 식품에는 단백질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있고 탄수화물이 없고 몇몇 비타민이 적거나 없고 일부 미네랄이 적고 섬유질이 없고 항산화 성분이 없다. 식물성 식품은 반대다. 즉, 단백질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고 탄수화물이 많고 모든 비타민이 골고루 있고 모든 미네랄이 충분하고 섬유질이 있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다. 이처럼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 둘 다 식품이라고 부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가? 저자는 오랫동안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체득한 사실, 이론,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종합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여 년간 베지닥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단체들과 접촉하고 여러 강연을 통해 얻은 식생활 세계의 흐름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는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확신을 갖게 해준다. 더불어 먹는 것이 육체적 건강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짚어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기후변화, 동물의 생명권, 토양오염, 수질오염, 농산물 유전자 오염 등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반드시 먹는 것을 거쳐간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이다. 제대로 먹고 있는가?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있는가? 삶을 진지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프롤로그. 왜 자연식물식을 권하는가? 1. 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하는 일은 작업장이나 환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발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질병이 직업병인지 혹은 환경병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일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면서 어려운 일은 없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일하는 환경과 생활 습관은 어떤지 등을 살핀다. 2. 진료실 환자는 빙산의 일각. 나는 하루에 대략 70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난다. 방문하는 사업장은 공장, 연구실, 일반 사무실, 건설 현장 등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건강 문제는 바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등이다. 이런 요인들은 직업성 뇌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39%가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일하면서 노출되는 다양한 유기용제와 중금속, 분진 등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몸에 쌓인 지방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래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은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간 수치 등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내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보통 의사들은 진료실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진료하는데 이렇게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때문에 나와 같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은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진료실을 찾지 않는 사람들, 건강관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닌다. 3.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과거 나의 건강상담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혈압이 높으니 고혈압약 드세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으니 고지혈증 치료제 드세요. 혈당이 높으니 당뇨약 드세요. 간 수치가 높으니 간장약 드세요. 이러다 큰일 날 수 있으니 빨리 병원 가세요. 하지만 이런 건강관리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약을 열심히 먹을수록 환자들이 먹는 약의 개수만 점점 늘어갔다. 처음에는 혈압만 높았는데 그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혈압 약을 먹다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그 사업장에서는 약을 먹게 하는 일이 더욱 힘들어진다. 특히 고지혈증 약은 애물단지였다. 복용 시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야 하고 고지혈증 수치가 낮아지면 약 처방을 중단해야 하는데 약을 끊으면 대부분 고지혈증 수치가 다시 상승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약을 먹어도 혈압이나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생활을 몇 년 반복하면서 의사로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평생 약을 먹게 하려고 의사가 된 건가? 도대체 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늘기만 하는가? 그리고 왜 점점 더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가? 4. 식물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서점에서 우연히 현미식물식 관련 책을 읽게 되었다. MBC 스페셜 제작팀이 저술한 목숨 걸고 편식하다였다. 간단히 말해 한 달간 현미밥을 먹고 채식을 했더니 체중이 줄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텔레비전 공중파에 나온 것이니 조작이나 과장은 아닐 터였다. 약 없이 부작용 없이 혈압이 좋아지고 다른 건강 상태까지 좋아진다니 이만한 치료법이 없겠다 싶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심쩍었다. 그래서 2에서 3개월간 관련 책과 논문들을 찾아봤다.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일단 나에게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현미 식물식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의사로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했다. 다행히 당시에도 이미 현미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 생선, 계란이 들어간 반찬과 우유나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만 먹지 않으면 되었다. 그 대신 채소 반찬을 많이 먹기 시작했다. 5. 먹는 것의 놀라운 힘. 효과는 놀라웠다.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피로감이 사라졌다. 나는 노동자들의 교대 근무 시간에 맞춰 공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 출장이 잦다. 그런데 어느 날 자정을 넘긴 밤에도 전혀 지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 일을 하고도 다음날 몸이 아주 가뿐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세수할 때 만져지던 이마와 입 주변의 자잘한 피지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대변의 양이 늘기 시작했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쾌변을 경험했다. 체중은 6주에 걸쳐 6kg 정도 빠졌고 허리둘레가 32인치에서 28인치로 줄었다. 고등학교 시절 몸매가 된 것이다. 혈압은 10 정도 낮아져 110에 70이 되었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각각 140, 70 수준이 되었다. 점심 식사 후 약간 속이 빈 듯 허전하긴 했지만 상쾌했다. 무엇보다 대학 입학 후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늘어만 가던 허리둘레가 줄어든 게 가장 신기했다. 79kg일 때나 72kg일 때나 허리둘레는 여전히 32인치여서 뱃살은 나이살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뱃살 회춘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6. 현미 식물식에 미치다. 스스로 식물식의 위력을 경험하고 더 이상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의사로서 약이나 수술 이외에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에 눈뜨게 된 것이다.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는 각종 비법을 소문이나 뉴스,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면 관련 책과 논문을 찾아 읽고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내 몸에 직접 실험했다. 단식을 해보기도 하고 고가의 유산균제나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었다 먹어보기도 하고 견과류를 많이 먹었다 끊어보기도 하고 과자나 튀김을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치즈나 고기를 먹어보기도 하고 식물성 고기를 먹어보기도 하고 코코넛 오일을 입에 잔뜩 머금고 있어 보기도 했다. 매일이 나 자신에 대한 실험이었고 그때 몸의 반응은 국내외 관련 논문을 검색하는 주제가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많은 논문과 책, 나와 주변 사람들, 환자들의 경험은 결론을 더욱 명확히 해줬다. 답은 역시 현미밥과 저지방 식물식이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난무하는 온갖 건강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게 되었고 더욱 풍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7. 약 없이 건강해지는 법. 나를 식물식에 경도되어 연구 결과들을 과장하는 전문가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식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이 책에 그간의 경험을 담아내려고 한다. 이 책은 약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경험을 전할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과 다른 주장에 당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선입관을 내려놓고 본다면 이 책을 통해 의외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약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 아울러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참고 문헌과 함께 소개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들을 확인한다면 의학자본, 식품자본, 건강보조식품자본, 축산업, 낙농업, 요식업 등의 광고 지배하에 있는 주요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료 및 영양 전문가들은 이 책에 실린 참고 문헌들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열린 마음으로 참고 문헌들을 읽다 보면 내가 느낀 것 이상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 간단 사용법. 이 책은 크게 5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파트 1. 왜 자연식물식인가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만성질환의 원인에 대한 단서를 찾는다. 파트 2. 만성질환의 모든 것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과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본인이 관심 있는 질환이 있다면 목차에서 찾아 먼저 읽어봐도 좋다. 영양생리 부분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기초 이론으로 무장하면 다양한 영양 정보 가운데 옥석을 가려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리라 믿는다. 파트 3. 자연식물식 실천하기는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자연식물식을 유연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식품 선택, 식단 구성, 장보기, 외식, 여행 등에 맞춰 소개한다. 이미 자연식물식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은 바로 파트 3으로 넘어가도 좋다. 파트 4. 자연식물식을 둘러싼 걱정들은 성장기 아이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위험하지 않나요? 같은 자연식물식을 둘러싼 다양한 걱정들이 실제로는 기우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본다. 파트 5. 지속 가능한 삶은 지속 가능한 건강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축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파트 5의 내용이 흥미로울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내가 만난 환자들과 강연장의 청중들 덕분에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들을 통해 먹는 음식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서문이었습니다. 그럼 본문 중에서 파트 3, 자연식물식 실천하기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심혈관 질환, 암, 치매, 자가면역질환, 만성염증 질환, 소화기계 증상, 빈혈, 치질, 식곤증 등 아주 다양한 건강 문제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 설탕 같은 인슐린 저항성 유발 음식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이러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연식물식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자연식물식을 뭔가 특별하고 막연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실천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연식물식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동안 먹어왔던 음식들에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빼고 식용유나 설탕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경험을 몇 번만 해보면 쉽게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 김치에 젓갈이나 액젓을 넣지 않으면 채식 김치가 되고 짜장에 기름 없이 채소를 익히고 돼지고기를 넣지 않으면
훌륭한 자연식물식 짜장이 되는 것처럼 기존의 음식을 얼마든지 자연식물식으로 변형해 즐길 수 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하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가능한 배제하고 식용유, 설탕, 식물성 고기나 치즈 같은 식물성 가공식품을 배제하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모든 음식을 1에서 2mm 크기가 될 때까지 잘근잘근 씹은 다음 삼키고 식사 중이나 후에 액체류를 최대한 적게 섭취한다. 양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오히려 본인의 활동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려 애써야 한다. 식사 횟수나 시간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먼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에 대해 알아보자. 자연 상태 식물성 식품은 논, 밭, 산, 숲, 나무, 강, 호수, 바다 등의 자연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식물성 식품을 말한다. 식물의 열매, 줄기, 잎, 뿌리, 씨앗 등의 부위로 통곡물, 현미, 통밀, 옥수수 등 녹말채소, 감자, 고구마, 토란 등 채소, 다양한 식물의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등 해조류, 과일, 버섯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식물식을 생채식이나 과일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연식물식은 생채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생채식이나 과일식은 자연식물식의 한 종류이며 여기에 열을 가하거나 조리를 해도 여전히 자연식물식이다. 즉 샐러드, 쌈채소, 과일같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으로 먹고 통곡물, 녹말채소, 해조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 등을 가열해서 찌거나 삶거나 구워 먹을 수도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라도 제대로 씹지 않고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단기적으로는 소화불량, 속쓰림, 식도역류, 식곤증, 고지혈증, 복부비만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당신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1에서 2mm로 좁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입에서 음식을 1에서 2mm 크기가 될 때까지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위염, 식도역류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그리고 음식들이 12지장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혈당 상승이 지연되는데 그 결과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있다고 화학적으로 인지하기 전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 음식을 1에서 2mm 크기가 될 때까지 볼펜심이 나오는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잘근잘근 씹어서 삼키면 음식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천천히 먹게 된다. 그러면 위로 넘어간 소량의 음식이 빠르게 12지장으로 넘어가면서 혈당을 조기에 상승시켜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있다고 화학적으로 인지하는 시간을 앞당긴다. 덕분에 적정량의 음식으로 적당한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채소나 식물성 식품의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을 천천히 상승하게 만들고 인슐린 반응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소화기관이 넘기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을 먹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음식을 위해 과도하게 오래 머물게 만들므로써 소화기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연식물식을 시작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식사 시 여유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음식을 잘게 씹으려 노력해야 한다. 음식을 잘근잘근 씹다 보면 음식이 잘게 분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맛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다. 음식을 잘 씹지 않으면
보통은 겉에 묻은 양념 맛만 느끼고 삼키는데 잘게 씹으면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념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더불어 음식을 잘게 씹으려면 입안에 음식물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하므로 음식을 적당한 크기로 적당량 넣는 게 좋다. 어떤 음식이든 한 입 크기로 자신의 손가락 1에서 2마디가 적당하다. 단, 잘근잘근 씹는 것을 꽉꽉 씹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지 않으면 음식이 1에서 2mm의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 위에 머문다는 것은 고체 음식에 한해서다. 액체는 이 통로를 얼마든지 쉽게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식사 중에 액체를 섭취하면 당분이 액체에 녹아 십이지장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된다. 그 결과 소장에서 당분이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자연히 인슐린도 급하게 과량 분비된다. 자연 식물식의 중심에는 현미밥과 녹말 음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밥알이나 녹말은 자연 상태에서 물에 녹지 않는다. 하지만 입에서 잘게 씹히고 침 속 아밀라아제에 의해 분해되면 엿당이 되면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면 처음에는 별맛이 나지 않던 밥이나 녹말 음식이 씹을수록 달게 느껴진다. 그런데 밥과 녹말 음식을 잘게 씹어 먹으면서 갑자기 다량의 국, 물, 주스 등을 마시면 위에 있던 엿당이 녹아 십이지장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 경우 반고체 상태의 음식물에 섞여 있는 당분이 1에서 2mm의 통로를 통과해 혈당을 상승시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이 과량 분비된다.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서 위염, 식도 역류, 복통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지방 저장이 촉진되어 체중 증가, 복부 비만이 유발되고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증가해 고지혈증 위험이 증가하며 식곤증, 자가포식 억제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식사 중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 액체류는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음식이 위에 머물러 있는 식사 1시간 이내에도 액체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에게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면 그럼 칼슘은 뭘로 보충해요? 라고 묻는다. 그런데 뼈의 주성분이 칼슘이니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1차원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건강한 뼈를 위해 적절한 칼슘 섭취는 필수이지만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뼈가 무조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칼슘 섭취가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골다공증 골절이 많이 발생하고 칼슘 섭취가 적은 저개발 국가에서 골다공증 골절이 적게 발생하는 칼슘 역설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과 연구자들은 칼슘 역설의 원인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지목한다. 육류와 유제품의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이 증가하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대략 동물성 단백질 1g당 1에서 1.2mg의 칼슘이 추가로 소변으로 배설된다. 그렇다 보니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통해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뼈에서 빠져나가는 칼슘이 만회되지 못하고 골절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나 멸치 같은 동물성 단백질로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400에서 500g 이상 먹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러한 식단만으로도 칼슘, 식물성 단백질, 각종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뼈도 자연스럽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단연 암이다. 한국인의 25% 정도가 암으로 사망한다. 사망률이 높은 진행성 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암투병에 좋다고 소문난 약, 보충제, 시술, 제품을 시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가족도 환자의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해 환자가 원하는 것은 웬만하면 들어주려 애쓴다. 그 결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암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암 치료로 얇아진 환자와 가족들의 주머니가 더욱 얇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암 투병 환자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반복적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느라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이나 삶을 정리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암 진단 후 수개월에서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다. 암 같은 중증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훌륭한 치료제와 수술도 중요하지만 환자 본인의 삶에 대한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치료 효과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암 진단 후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암 진단 후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소에 미뤄뒀던 종교에 매진하겠다고 결심한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이 환자에게 암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큰 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이 환자에게 치료는 자신의 삶을 도와주는 수단이고 생존이나 건강 또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도구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치료를 위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얼마나 희생할 것인지 적절한 선에서 결정할 줄 알고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언젠가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해야 할 일로 인식하며 죽음보다 현재의 삶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더 중요시한다. 삶에 대한 태도는 건강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이 필수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 반응보다 주변 사람들의 참견이나 유행하는 건강관리법을 의식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암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면 커다란 위기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에필로그 현재의 지구 환경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를 얻는 과정에서 얻어진 산물이다. 인간에게 유리하게 환경을 바꾼 덕분에 인구수는 지구 역사상 가장 많고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공기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넘쳐나고 바다는 온갖 화학물질과 각종 쓰레기로 가득하다. 우리가 동물성 식품 중심에서 식물성 식품 중심으로 자연 식물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가량 줄일 수 있고 파괴되는 숲을 보존할 수 있고 농지의 60% 이상을 다시 숲으로 만들 수 있고 바다의 산성화와 질소 오염, 수자원 남획을 줄일 수 있고 바닷속 산호초와 남극 및 북극의 펭귄, 북극곰도 살릴 수 있다. 이 커다란 변화들은 단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식단을 바꾸면 만성질환이 사라지고 더불어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 기후위기나 신종 전염병에 의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만성질환자가 줄어들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미래의 위협에 맞설 수도 있다. 요컨대 음식이 바뀌면 지구도 바뀐다.
지금까지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의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자연식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연식물식을 해야 하는지와 만성질환에 대한 지식, 자연식물식 실천하는 방법과 외식할 때 자연식물식을 하는 방법, 추천 메뉴 등 우리가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풀어질 때마다 책을 읽고 다시 다짐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자연식물식을 실천합니다.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